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내용이 교수님 너무 어렵진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글쎄, 항상 아는 내용보다 조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저도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이런 환자분들이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인공신장실 있는 병원, 따로 있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네,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네, 채팅창에 이름 남겨주시면 합회 소속 교회인가요? 네, 어느 합회 누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영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까지 저희가 쭉 내용 네, 봤고요. 사실은 이제 식품 교환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그 당뇨에서 식품 교환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요거를 뭐 계산하고 네, 그러기에는 사실 굉장히 영양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실 때는 조금 어떤 영양소들이 를 관리를 해주고 어떤 영양소가 어떤 식품에 많고 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식품 모든 뭐 곡류라고 해서 탄수화물만 들은 게 아니고 네, 단백질 식품이라고 해서 단백질만 들은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그 상담할 때 가장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우유 같은 경우도 네,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들어있으니까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곡류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밥이나 면 뭐 이런 거에도 단백질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네, 칼륨도 있고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그런 네, 이런 성분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삶의 질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극심하게 막 뭔가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너무 못 먹고 이렇게 되면 그 식사요법 자체가 오히려 이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총량 그러니까 뭐 나트륨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반찬에는 나트륨을 다 빼고 한 가지라도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이제 다 저염식으로 어느 정도의 간을 해서 먹어서 모두를 다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내가 한 가지를 간을 해서 먹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도 저희 요즘에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뭐 무염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요. 그다음에 그뭐 단백질 양도 뭐 어떤 뭐 단백질 식품을 세 끼에 다 나눠가지고 네, 세 끼로 해가지고 뭐 물론 그 적정량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좋지만 내가 이거 단백질을 내가 충분히 못 먹어서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조금 한 끼에 조금 더 먹고 한 끼에는 좀 덜 먹는 그런 약간
뭐 건강이랑은 또 약간 별개지만 나의 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총량으로 하루에 먹는 그 총량으로 좀 조절을 하실 수 있게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과일에도 그렇고 채소에도 그렇고 단백질,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그 좀 다 조금 미량이지만 네, 다 조금씩은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칼로리는 뭐 그 저기 식품 교환표에서 보셨지만 네, 065는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네, 1교환당 들어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런 영양소를 조절을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투석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혈액투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투석을 일단 하게 되면 이제 주사나 혈관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노폐물을 좀 걸러서 정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그런 그 요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투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요. 원래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다면 노폐물도 잘 우리가 신장에서 걸러주게 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온들이 잘 그 혈액에서 항상성을 유지해 가지고 네, 이렇게 잘 유지가 되게 되는데 흡수가 잘 되게 되는데 아마 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인공적으로 네, 좀 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크레아틴 제거율이 이런 10ml/dL 이상이 되게 혈중 크레아틴이 10ml 되게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주기는 2, 3회 대부분 3회 정도 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네. 죄송하지만 스크린이 또 안 움직이네요. 스크린 안 움직이세요? 네, 네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혼자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자, 다시 변경된 걸로, 네네, 네. 이렇게. 네,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해주면서 혈중 크레아티닌이 정상으로 네,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병원 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혈액투석을 만약에 복막투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게 너무 힘들다. 네, 요거 병원 너무 일주일에 3번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복막투석 집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혈액투석의 단점이라고 하면 네, 심혈관계에 그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 기능은 좀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꽂고 있기 때문에 식사에 좀 투석 사이에 식사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노폐물이 좀 이렇게 쌓인 혈액을 이제 뽑아서 여과막에 걸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폐물이나 투석액을 배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깨끗해진 그 여과된 혈액을 같이 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혈관도 굉장히 뭉치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그 투석하신 분들 팔 보면은 진짜 좀 눈물 나요. 내 가족 같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 네, 그래서 항상 월수금 막 이렇게 찔리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고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이제 인공신장실 사진인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석이나 복막 투석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 혈액투석 할 때도 네, 그 식사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단백질, 나트륨, 칼륨, 네, 수분, 인 다른 분들이랑 거의 동일하죠. 근데 혈액투석 하실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은 네,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에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네, 이렇게 그냥 만성 콩팥병 환자처럼 치료 이게 투석하기 전 환자들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나트륨 양도 보시면 뭐 1500에서 2000, 칼륨도 2000에서 3000. 아까 앞에서는 아마 막뭐 1000에서 뭐 1000에서 2000, 그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도 뭐 1000에서 2000, 2000mg으로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약간 조금 올라갔죠. 네, 수치가. 그래서 그 혈액투석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조절은 해야 되지만 조금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투석 시에는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손실이 될 수 있어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 뭐 비타민 B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많이 섭취를 하시고요. 뭐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들 좀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철 공급,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철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복막투석은 그 혈액투석에 비해서 그렇게 환자가 저희 병원에는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주변에서는 많이 보는 환자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은 좀 요독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해질이나 혈압 이런 거 조절이 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혈액투석이냐 복막투석이냐 이것도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 체내 단백질이나 수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투석액으로 많이 빠지면서 특히 이렇게 복막 쪽으로 투석을 하게 되면서 좀 합병증이나 이렇게 개인이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막염이나 이상 지질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백질은 이제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 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 일반 환자, 그 신장 환자보다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조금 단백질을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단백질을 다 제한해야 된다 그랬지만 복막에 투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단백질을 조금 충분히 먹어줘도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한 제가 1g, 킬로그램당 1g 정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때요? 1.2에서 1.5g.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는 네, 그런 식사요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가 조금 복막투석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퀴즈에 있습니다. 네, 퀴즈에 뒤에 나와서 제가 몇 번 이제 기억하시라고 네, 똑같은 이야기를 네, 설명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뭐 체크하실 수 있으면 네, 별표나 네, 이런 거 해놓으시면 뒤에 퀴즈 풀 때 그렇게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열량은 보충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뭐 어떤 콩팥병이든 열량은 보충을 해주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로 제공하는 열량 계산할 때는 투석액으로 흡수되는 열량을 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액이 좀 열량이 있기 때문에 그 투석액을 에 대한 그 열량까지 계산을 해서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의 특징은 네, 쉽게 이제 편하게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단백질 이런 것들도 조금 섭취가 편하다라는 거 그거 특징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식사요법으로는 나트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1500에서 4000 정도로 조금 나트륨 섭취도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편이죠. 단백질,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거 섭취도 조금 자유로워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복막투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식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륨도 조금 높은 수준이죠. 네, 조금 높은 수준의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투석할 때, 복막 투석할 때는 인이 좀 잘 제거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인 혈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은 거는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제거를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롭죠. 네, 조금 복막 투석하시면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지만 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제한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투석액을 주입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주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투석액을 배출하는 그런 요법으로 투석을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수분 같은 경우는 수분이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잘 제거되어서 수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혈액투석과 같이 수용성 비타민은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철도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투석을 하고 해도 일단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자녀나 가족한테 불 이식받는 꺼, 슬기 아빠. 이 불 끄라고. 네네, 불 끄시랍니다. 네. 그래서 몸에 이식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잘 적응이 되게, 장기가 잘 적응이 되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감염이 쉽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균실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계시게 되고요. 식사로는 이제 저희가 역격리 식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감염을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환자한테 오염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람한테도 그런 균이 이식하신 환자분한테 감염이 돼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격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모든 걸 익혀서 먹고 끓여서 먹고 균을 죽여서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열량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고 단백질도 굉장히 이제 수술하고 이러면 단백질은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단백질을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당과 지방은 조금 제한을 해줘야 되고요. 단순당이라 하면 설탕, 꿀 이런 종류가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그런 당류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일정 신장 질환 환자 수준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게 해주고요. 칼슘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요법은 콩팥 안 좋았을 때, 투석할 때, 복막 투석할 때, 이식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줍니다. 특이한 점은 복막 투석. 이 조금 특이하죠. 네, 다른 부분은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식사요법을 보이고 있는데 복막투석은 단백질 좀 보충해주고, 그죠? 네, 그다음에 나트륨 조금 편하게, 칼륨 조금 편하게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콩팥에서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체외에서 깨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수술로 인해서 빼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서 굉장히 발생이 높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석이 생기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석 같은 경우는 칼슘 결석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나 이런 것들이 칼슘이 이제 좀 들어있다고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우유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D를 뭐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다음에 칼슘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좀 안 좋을 때, 네,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결석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칼슘 결석 종류에는 수산칼슘, 그다음 인산칼슘 결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틴 결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식사는 채소, 과일, 우유 이런 알칼리 식품을 섭취를 조금 증가시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유황이라고 해가지고요. 황이 들어간 그런 섭취는 조금 제한을 해주는 그런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은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어서 네, 근데 혹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유나 이런 거 섭취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 칼슘 이런 것들은 조금 섭취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식사 원칙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과잉으로 섭취하면 네, 우리 몸에 또 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특성 성분을 이렇게 과량으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는 그리고 그 결석이 생겼을 때는 수분을 굉장히 좀 많이 섭취해서 그 결석 자체를 좀 빼내거나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식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 환자분들에게 네, 이제 가장 좀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염의 소스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대부분 뭐 고추장, 간장, 된장, 쌈장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저염이나 이런 저염이지만 신장 환자 아마 제가 고혈압 그 강의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저염 소스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많을 텐데 요거는 이제 신장 환자용 네, 저염 소스 만드는 법이랑 저염 뭐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고추장 양념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 그 희석하는 방법이 쌀미음 저희가 고추장 만들 때 옛날 어르신들은 쌀미음으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쌀미음으로 좀 동량으로 해가지고 희석해서 네, 사용하시면 좀 그 나트륨도 줄이고 네, 맛도 좀 좋게 그래서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열량도 보충할 수 있어서 신장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스다 네, 라고 그리고 이제 약간 매콤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먹으면 좋진 않지만 이분들은 워낙 저염으로 그다음에 아마 침분비도 잘 안 되시고 식욕도 없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런 매콤한 뭐 고추장이나 와사비 뭐 이런 종류가 살짝씩 이제 넣으시면 조금 식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념 고추장 양념은 쌀미음 이런 것들로 좀 희석해서 드실 수 있다.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물을 넣는데요. 생수를 넣는데 뭐 동량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절반 정도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그 참기름이나 레몬즙 식초나 레몬즙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하셔가지고 뭐든지 간장 양념에 졸이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따로 해서 찍어 드실 수 있게 두부 조림 그러면 우리가 두부를 조리잖아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소스를 따로 해서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나트륨량을 또 특별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쌈장 우리가 뭐 쌈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이분들은 생야채는 못 드시기 때문에 쌈장이 이렇게 뭐 많이 드시진 않겠지만 어떤 쌈장을 먹게 될 경우에는 뭐 된장과 고추장 조금 섞으셔가지고 마늘 양파 이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 야채예요. 그래서 양파나 마늘 그다음에 풋고추도 그 칼륨이 좀 적은 야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섞어가지고 네, 드시게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드시기 좀 전에
그 두부 으깬 거, 네, 두부를 살짝 으깨가지고 넣으시면 더 감칠맛이 나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자 소스인데요. 겨자 소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매콤한 것 때문에 침 분비도 잘 되고, 네, 그래서 마요네즈랑 겨자 살짝 해가지고 뭐 레몬즙이나 후추 이런 거 해서 좀 약간 너무 똑같이 맨날 간장, 뭐 된장 이렇게만 드시기에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르트 소스 이런 것들도 뭐 만약에 쓰신다면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레몬즙, 그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겨자 이런 것들을 살짝씩 이용해서 좀 식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병원의 신부전 네, 환자분 밥상을 제가 급하게 한번 어제 근무해가지고 찍어봤는데요. 뭐 마늘종, 네, 팔팔 끓인 물에 아주 많은 양의 물에 데친 거, 그다음에 두부 양념장 해서 저염이에요. 다 저염이고, 그다음에 청경채도 적하려, 네. 맛이 없겠죠? 맛있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맛이 없겠다라고 하셨는지 맛있겠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염 백김치, 네, 물로 저이고 물은 이제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 그 배추나 이런 것들은 저도 신장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 배추, 청경채, 뭐 이런 두부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배나 사과, 과일은 배나 사과, 귤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껍질 깐 거 반드시 껍질 까서 드실 수 있게 포도 이런 종류도 껍질을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밥이죠, 밥. 저희 병원에는 원래 그 거의 잡곡밥, 네, 뭐 조밥, 뭐 계속 보리밥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드리는데 굉장히 하얗죠. 네, 그래서 쌀밥. 신부전 환자에 한해서 잡곡 드시면 네, 뭐 칼륨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네, 일반 하얀 쌀밥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로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수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신력 있는 네, 학회나 이런 데에서 정보 얻으셔가지고 여기 일반인 쪽으로 들어가시면 가입 같은 거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 가운데에 일반인 쪽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환자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앱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160에 60kg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앱인데요. 근데 이제 신장 환자 전용 앱입니다. 신장 환자 전용 앱인데 하이디라고 해서 아마 이 학회에서 개발한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 열량,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열량, 그다음에 이걸 칠 때 뭐 투석을 하는지, 그다음에 병원을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입력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필요한 열량, 단백질량, 그다음에 칼륨, 나트륨, 인, 칼슘량,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식이요법에서 쭉 봤던 그런 양들을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런 식품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다 계산이 돼가지고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런 앱으로 네, 요즘에 스마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요즘에는 아이들 상담, 뭐 소아 상담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네, 다 앱으로 써옵니다. 네. 옛날에는 식사일기 막 노트 주고 막 이랬거든요. 네, 요즘에는 노트로 안 써오고요. 네, 핸드폰으로 다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앱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네, 좋다,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저는 사실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내실지 이런 거는 이제
봐보지 않아서 네네 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네, 이제 내시긴 할 텐데 그 퀴즈 네, OX 퀴즈랑 네, 그래도 단답형이에요, 다행히 그죠? 네, 서술형 아니고 네, 단답형으로 이렇게 그 퀴즈를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정도의 네, 내용인데요. 한번 그 저희 선생님들 한번 보실까요? 조금 읽어주실 그 문제 그 1번 읽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지정해야 읽지 말고요. 그냥 네, 편하게. 네, 1번. 네, 네, 1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번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신장의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네, 이거 제가 문제고요. 거기 네네 문제 맞습니다. 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정답 네, 말씀해 사구체 주실 분? 여과율. 사구체 네, 여과율. 네, 맞습니다. 네, 답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사구체 여과율이 굉장히 혈액 걸러내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강조에 또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2번 문제 혹시 읽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콩팥병의 일반적인 식사요법 중 고칼륨 네. 혈중으로 부정맥,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 조절해야 하는 영양소는 네, 칼륨. 어떤 거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 그 선생님들 제가 화면 보니까 밑에 그 교재 보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칼륨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셨구나. 네, 이렇게 느꼈고요. 네, 맞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니까요. 칼륨. 네, 네, 목의 성분이 신장마비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식사로 반드시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네,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3번 한번 해볼까요? 혈액을 체외로 꺼내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전해질 등을 보급한 다음 체내로 되돌려 보내는 투석법은 혈액 네, 혈액 투석. 네네. 와, 맞습니다. 문제도 읽어주시고 답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훌륭한 학생분들만 모이셨어요. 네. 자격증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혈액투석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꺼내서, 네. 혈액을 체외로 꺼내서 이러니까요. 혈액투석. 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훨씬 쉽겠죠. 그리고, 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했던 분도 괜찮습니다. 소변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특정 성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작은 결정으로 변하고 소변의 무기 성분이 계속적으로 합쳐지면서 생성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소변에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막 칼슘 결석, 시스틴 결석 뭐 이것저것 뭐 봤잖아요. 근데 어떤 소변에, 네, 소변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농축돼가지고, 네, 어떤 무기 성분이 합쳐지면서, 네, 우리가 돌로 생성되는 그런 것을 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네, 모범생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5번 해볼까요? 5번. 콩팥병 환자에게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변 중으로 알부민 배설이 증가하고 신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것일까요? 단백질, 네. 단백질.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약간 귀에 딱지 앉으실 정도죠? 단백질, 칼륨.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알부민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네.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알부민 배설이 증가하고 신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일단 단답형 5문제는 네, 일단 퍼펙트하게 100점 맞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문제 남았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실습 수업도 들으실 텐데, 네, 요거 네, OX 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혈액투석과 네. 복막투석 중 나트륨 섭취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복막투석이다. 네, 우리 저희가 아까 네, 맞아요. 입으로 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듣지 않아도 네, 입 모양이 다 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복막투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복막투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2번. 2번, 네.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선생님, 읽어볼까요? 네네. 복막투석이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맞아요. 주변에 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은 네. 많이 복막투석은 들어봤지만 없어요. 복막투석은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혈액투석 일주일에 2-3번씩 한다 그러면 복막투석은 어느 정도로 자주 하는 거예요? 그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그것도 이제 횟수가 다 달라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조금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관리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요. 이게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은 물론 다니지만 그래서 한 번에서 2번 정도 네,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막투석은 저도 환자를 만나본 적은 2번 있어요. 네, 상담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만난 적은 2번 정도 있고 그 대부분이 이제 혈액투석 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네, 2번은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 조절이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수분은 네, X. 필요 없다? X. O, X, O. X. 이번 좀 갈렸어요. 네. 네, X요. X. 필요 있다. 조절이 있다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약간 네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소변이 잘 배설이 안 되면 네, 핍뇨기에는 또 수분도 제한을 해줘야 되고 이뇨기에는 또 수분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500ml 뭐 전날 소변량 플러스 500ml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수분은 조절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O인가요, X인가요? X. 네, 그렇습니다. X 맞습니다. 여기서 3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팥에서는 체내로 들어오는 많은 이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나 약물을 배설하는 기능이 있다. O. 있다, 없다? 네, 오, 네, 답까지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콩팥의 기능에서 아마 같이 보셨을 텐데요. 독성 물질이나 약물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원래는 신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잘 배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원활하게 우리 몸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기 앞에서 네, 봤었습니다. 네, 기억 나시죠, 선생님들?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나 봐요. 기억을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네, 4번 한번 볼까요? 하셨던 분 또 해주셔도 됩니다. 급성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 빠뜨리지 않고 모두 챙겨 먹는 것이 좋다. X. 네, 맞습니다. 제가 건강식품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독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리고 5번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하고, 네, 이제 질문 받고, 네, 끝날 건데요. 네, 5번. 네. 선생님들 이제 거의 신장 박사님들 다 되셨습니다. 네. 5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콩팥 이식 후 5번.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미생물에 대한 면역까지 저하되어 감염에 노출되기 쉬워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오. 네, 콩팥 이식. 네, 네, 맞습니다. 콩팥 이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콩팥 이식은 면역 억제제를 제가 사용을 해서 우리 장기가 몸에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면역 억제제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음식들은 균을 좀 이제 멸균이나 살균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된다는 O다 X다. 네, 오다. O다.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거의 퀴즈는 100점이에요, 100점. 네, 선생님, 저는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질문이 여러 개예요. 여러 여기 첫 개세요? 번째, 네. 네, 네.